오정화 선수와 오병우 선수의 대결. 오늘 초반부터 시종 전투가 한창입니다. 넷, 다섯, 여섯, 일곱, 조금 진행이 됐는데요. 하변에서 좀 수순이 이어지고 있는 듯 보입니다. 네, 일단 백이 하변 쪽을 붙이면서 살자고 했고요. 흑이 차단을 했고 백이 한 점을 늘어가면서 이거는 뭐 중앙 쪽에 백 한 점을 살릴 수도 있지만 살리겠다라는 것보다는 일단 이 백돌이 사는데 좀 더 집중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네, 이렇게 늘고 나서 어디까지 30초. 하나, 버티나요? 둘, 셋. 네, 실전 살려갔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흑도 이었을 때는 백도 있는 자세가 좋기 때문에 그냥 먼저 하나 찔러보는 것도 좋아요. 네. 늘게 되면은 그때 이어서 이 두 점 쪽이 걸려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백이 이쪽을 느는 것은 치중 가는 타이밍이 좋거든요. 네, 막는 것은 뭐 단순히 찝기만 하더라도 이 세 점을 잡는 것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 지금은 둘, 백도 셋, 이 느는 수를 선택을 했는데 다섯, 흑이 찌르는 여섯, 타이밍이 나오기 때문에 일곱, 여덟, 글쎄요, 이게 좋은 선택인지는 잘 모르겠네요. 흑도 지금처럼 찔러가는 타이밍이 좋아 보입니다. 백도 좀 형태가 무너지는 느낌이 있거든요. 네, 지금도 백은 정수는 그냥 여기 단수 치고 치받아서 사는 게 지금은 정수고요. 네. 여기를 들어간다면은 뭐 흑이 있는 것도 이 하변 쪽에 백돌에 대한 사활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둘, 셋. 지금은 그냥 깔끔하게 하변 쪽에 백돌을 사는 게 좋습니다. 오병우 선수 단수 치는 선택을 했고요. 판단 좋았다고 인공지능은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이쪽에 끼우는 수를 보고 있는지 그 점이 가장 궁금합니다. 이 부분 때문에 지금의 그래프의 차이가 있는 건데 그게 아니라면은 뭐 오히려 집으로만 놓고 봤을 때는 흑도 할만하거든요. 네. 만약 두 선수 모두 우상규의 사활을 보고 있지 못하다면 지금 그래프는 의미가 없어요. 네, 제가 봤을 때는 오정화 선수는 사활에 대해서 크게 신경을 쓰고 있지는 않은 것 같고요. 이제 오병호 선수가 이거를 보고 있는 상황에서 이쪽을 정리를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은 못 보고 있을지 이 두 가지가 가장 궁금합니다. 선수들이 수를 보고 나서 바로 결행을 하는 선수들이 있는데 마지막. 가장 결정적인 타이밍에 뭔가 상대가 못 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든다면은 다섯, 이제 여섯, 가장 확실한 일곱, 타이밍에 결행을 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거든요. 과연 오병우 선수는 보고 있을지 이 부분도 궁금합니다. 네, 지금 이 타이밍이 가장 좋긴 해요. 그러니까 하변 쪽의 백돌도 깔끔하게 살았고 뭐 더 이상 다른 자리 변화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지금 이 수를 만약에 발견을 한다면은 오병우 선수가 확실히 승기를 가져갈 것 같고요. 네. 때마침 이 중앙 쪽이나 좌 쪽에 팩감이 30초. 있기 때문에 하나, 둘, 이쪽에서 패가 난다면은 백이 넷, 확실히 다섯, 승기를 잡겠죠. 여섯, 일곱, 여덟. 만약 오병우 선수가 이 사활에 대해서 보고 있다면 지금이 실행할 수 있는 적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11라운드 4경기 현재 생중계로 전해드리고 있고요. 과연 오병우 선수 어떤 판단을 할까요? 왠지 시선은 좀 분주하게 움직이는 것 같기는 해요. 뭔가 제스처로 봤을 때는 못 보고 있을 것 같기는 한데요. 30초. 지금 형세 판단 중일까요? 셋, 넷, 다섯, 여섯, 네, 판을 전체적으로 훑어보면서 형세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마지막 한 번 남았습니다. 이제 오병우 선수도 마지막 초읽기입니다. 혹시 여기를 젖혀가진 않겠죠? 근데 왠지 시선이 지금 우성기 쪽 사활 보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지금 이게 어떻게 됩니까? 이게 셋, 패를 하다가 넷, 여기를 다섯, 만약에 여섯, 지금 끼우는 수를 결행을 하네요. 지금 오병우 선수는 뭐 시간 연장책을 사용을 하면서 이쪽에 대한 수익기를 하고 있었네요. 사활을 좀 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백이 제대로 찔러가게 된다면 흑의 사활이 좀 위태로운 상황인 것 같아요. 지금 오정화 선수 표정만 보더라도 전혀 지금 예상을 하지 못했어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지금 여섯, 일곱, 흑돌에 대한 사활이 걸렸거든요. 아홉, 이어서 받았습니다. 이 부분적으로는 흑돌이 잡혔는데요. 그러니까 오정화 선수가 한 가지 노려볼 수 있는 부분은 여기를 찌르고 백이 만약 이렇게 돌파를 한다면은 그때 이쪽을 나가고 끊는 자리가 선수면은 뭐 이런 데를 늘었을 때 백이 잡으러 와야 되는데 일곱, 여덟, 이쪽을 아홉, 끊어서 이곳과 뭔가 해보는 게 이게 마지막 이제 오정화 선수가 노려볼 수 있는 백의 약점이고요. 그런데 여기를 찌르면 반대쪽을 돌파를 하면 이게 수가 됩니까? 있더라도 중앙 쪽을 받아버리면 지금 이 자리가 백돌이 있기 때문에 이곳에 백은 사활이 문제가 없고요. 나가더라도 이어서 자, 밀어갔습니다. 오정화 선수는 확실히 이쪽에 대한 사활을 못 보고 있었고요. 오병우 선수도 뭔가 수가 있는 것 같기는 한데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시간 연장책을 사용을 하면서 계속해서 수익기를 한 거죠. 마지막 오병우 하나, 선수는 둘, 이 사활을 염두에 셋, 두고 있었던 거네요. 다섯, 여섯, 네, 하변 쪽을 간명하게 일곱, 처리를 했기 때문에 여덟, 그냥 어느 정도 그 부분에서 뭔가 수가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 같네요. 자, 늘어서 받아뒀습니다. 흑은 이게 패는 기대해 볼 수가 있는 자리인가요? 백이 붙인다면은 이게 부분적으로는 패도 안 나거든요. 그러니까 붙이면은 끊어서 바로 잡히죠. 지금 백도 사실 이렇게 잡으러 가는 것은 아직 이쪽 끊어가는 약점이 좀 신경이 쓰이기 때문에 사실 뭐 백의 입장에서도 굉장히 떨리는 진행이긴 합니다. 그런데 오병우 선수 망설임이 없습니다. 백은 붙여갔고요. 인공지능 그래프의 차이는 점점 벌어져 갑니다. 네, 지금 뭐 이렇게 벌어졌다는 것은 잡힐 가능성이 셋, 높다라는 거고요. 다섯, 여섯, 일곱. 그러니까 오병우 선수가 지금의 선택을 하는데 크게 망설임이 없었던 것은 그러니까 생각보다 흑의 수가 없다는 게 그 점이 오병우 선수도 지금 잡으러 가는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 심리적으로 좀 안심이 되는 것 같아요. 뭐 이렇게 되고 그러니까 이쪽을 받아버리면은 뭐 이곳이나 뭐 이렇게 봤더라도 사실 큰 문제가 될 것 같진 않고요. 일단 뭐 일감으로 놓고 본다면 이 자리가 좀 모양의 마지막. 급소로 보이긴 하나, 합니다.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오병우 선수 지금 막아서 받으려는 것 같았거든요. 그 부분은 글쎄요, 살짝 중앙 쪽을 끊었을 때 뒷맛이 더 나쁠 수도 있기는 한데요. 어차피 큰 차이 없나요? 지금은 여기를 끊게 되면은 한 점을 잡는 것은 여기를 나왔을 때 마지막 있는 하나, 것은 끊어서 둘, 셋, 네, 연결이네요. 흑돌이 연결이 되죠. 네. 이 끊기는 자리가 일곱, 선수로 듣기는 한데 뭐 이렇게 되더라도 큰 문제가 없다라는 판단입니다. 여기를 끊고 나오면 단수 치고 이렇게 나와서 어차피 이쪽에서 수를 내자고 하는 것은 이 막는 자리가 선수면은 그러니까 중앙 쪽에 흑돌이 장문으로 잡히거든요. 이것도 수가 안 날 것 하나, 같네요. 둘, 셋, 넷, 이건 다섯, 역시 좀 여섯. 곤란할까요? 일곱, 여덟, 아홉. 진행을 조금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흑의 수를 채우면서 약점을 지켜뒀고요. 흑도 이제는 끊어서 진행하는 한 수일까요? 네, 흑도 이제 뭐 이쪽 부분을 끊어가면서 수상전을 노려봐야 되는데 여기를 뭐 이어서 그러니까 뭔가 이쪽을 이어서 이 마지막 중앙 쪽을 노려보는 하나, 것은 둘, 여기 연결하는 셋, 것과 이쪽을 끊는 것 두 가지가 다섯, 맛보기로 백돌이 살아 있어요. 일곱, 그렇다면은 뭐 여덟, 흑은 이쪽에서 아홉. 도는 것은 큰 의미가 없고 지금 하변 쪽은 백돌에 대한 사활이 걸리진 않습니다. 이걸 젖히게 되면은 백돌은 깔끔하게 살아 있죠. 네. 지금 오정화 선수도 하변 쪽을 들어가는 게 그러니까 수가 된다라는 느낌보다는 이 우변 쪽에 대한 수익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흑도 이 하변의 백돌과 좀 엮어서 생각해 볼 수 있다면 위기를 벗어날 수 있을 텐데요. 그게 지금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마지막 하나, 네, 일단 하변 쪽을 네. 교환을 한 것도 집으로는 손해죠. 다섯, 여섯, 일곱. 그런 데를 붙이더라도 뭐 하나 찝어두고 그냥 늘면 깔끔하게 살아 있고요. 지금처럼 끼워서 사활을 추궁한다면 이건 어떨까요? 받지를 않았어요. 글쎄 오병호 선수도 그냥 받아도 되는 것 같은데요. 여기를 두더라도 이게 단수 치고 찝는 것은 이게 못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를 늘고 나서 찝으면은 그냥 백돌이 살아 있거든요. 비긴가요? 네, 빅으로 살아 있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네, 그리고 뭐 단순히 여기에 돌이 오면은 이쪽을 다섯, 호구 치는 자리 여섯, 선수만 하더라도 이 젖히면 또 이쪽에 대한 사활도 걸리고요. 아홉. 지금 오병우 선수가 거침없이 손을 뺀 것은 이쪽을 흑이 먼저 둔다고 하더라도 뭐 적어도 이 호구 치는 자리는 선수로 듣기 때문에 흑이 받을 때 이쪽을 젖히게 되면은 하변 쪽을 잡힌 것과 이쪽을 잡은 것 이것 자체도 백이 좀 이득을 본 느낌인데 여기까지 이득을 보게 되면은 이게 확실하다. 네. 마지막 이런 판단이네요. 좀 믿는 구석이 있었군요. 지금의 선택이 오히려 그러니까 냉정한 판단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두는 입장에서도 가장 쉽고요. 상대 입장에서는 가장 싫은 선택일 수도 있겠습니다. 네, 그렇죠. 뭔가 이 변화가 어려워야 뭔가 이제 승부를 뒤바꿀 수 있는 찬스가 오는데 그냥 깔끔하게 정리가 되는 순간 뭐 그런 기회가 마지막 올 리가 하나, 없겠죠. 둘, 셋, 넷, 다섯,
이로써 우선 백이 잡히긴 잡힌 건가요? 네, 지금 오정화 선수가 여기를 젖혀 이은 것은 그러니까 이으면 이쪽을 받겠다라는 게 아니라 여기를 젖히겠다. 그러니까 좀 더 욕심을 내보겠다라는 뜻이고요. 젖혀서 잡을 수 있다면 이 좌기 쪽 흑돌에도 영향을 좀 덜 줄 수 있죠. 네, 오병호 선수도 맞아. 여기를 막는 선택을 했는데 그냥 단순히 호구를 쳤다면 단수를 치면은 아래쪽에 하나 선수를 하고 이렇게 집을 내면 이거는 백돌이 살거든요. 여기를 뒀을 때 끊으면은 단수를 쳐서 이거는 또 사월이 걸리는데 그러니까 뒤쪽으로 있게 되면은 이을 때 단수 치고 찝고 한 점을 잡아서 백돌이 삽니다. 근데 지금의 차이점은 여기를 호구 쳤을 때 단수를 치면은 아래쪽을 늘고 나서 여기를 두는 것을 한 점을 끊었을 때 얼핏 보면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 여기 흑돌이 생긴 만큼 이 찝는 자리가 선수로 안 들어요. 셋, 이거 대학수인데요? 다섯, 네, 그렇죠. 부분적으로 봤을 때는 뭐 엄청난 악수를 하긴 했어요. 아홉, 지금 오정호 선수 거기를 잡는 것은 글쎄요, 그래도 버텼어야 되는데요. 좌기 버텼어야 하지 않을까요? 백도 이쪽부터 교환을 하는 게 아니라 여기를 먼저 잡았을 때 마지막 하나, 이게 문제가 될까요? 네, 한 점을 잡아야 되는데 다섯, 여섯, 좀 문제가 생길 것 같기도 하네요. 역시 좀 뒷맛이 나빴던 것 같네요. 네, 여기를 만약에 이렇게 붙이면 또 이쪽을 단수를 쳐서 그러니까 뒷맛이 굉장히 나쁘긴 한데 이 자리에 당하는 것은 너무 아프기 때문에 흑도 일단 지금 이거는 뭔가 이 개가가 백 쪽으로 기운다라는 느낌이 하나, 둘, 들거든요. 셋, 그래서 좀 더 넷, 버티고 싶다라는 다섯, 느낌이 드는데 여섯, 일곱, 버티는 게 안 됐을까요? 여덟, 아홉. 흑의 선택에 조금은 아쉬움이 남습니다. 이번에는 좌귀 쪽 흑돌의 사활이 또 위태로워 보이는데요. 네, 좌측의 흑돌은 뭐 여기를 버틴다면은 이제 패가 나거든요. 일단 이게 패감 자체도 흑이 많다라는 느낌이 들지는 않고요. 마지막 하나, 백 입장에서는 여기를 셋, 넷, 물러서더라도 여섯, 일곱. 어차피 흑돌은 못 살아요. 아홉. 그러니까 여기를 늘어서 오정화 선수는 뭐 이 패를 굴복을 시키더라도 여기는 어차피 패니까 이 먼저 느는 게 부분적으로는 더 좋은 수긴 하네요. 이렇게 되면 결국 패가 만들어지겠습니다. 네, 지금은 그러니까 어차피 이쪽에 패는 굴복을 시켜야 됩니다. 그냥 붙이는 것은 여기를 끊었을 때 이게 또 모양이 신기하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끊더라도 여기를 또 단수를 치면은 또 이게 어차피 패네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렇다면 오정환 선수도 여기를 그냥 붙이는 게 더 좋겠죠. 오병호 선수는 패를 할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그냥 한 점을 따내고 흑을 살려주는 방향으로 결정을 짓네요. 이미 이 형세에 대한 확신이 있다는 뜻인데요. 네, 그러게요.
오병호 선수도 뭐 짧은 시간 내에 여러 번 개가를 해봤겠죠. 지금 두어가는 손길에서 좀 자신감이 느껴지기도 하고요. 일단 뭐 흑도 이쪽을 막는 자리가 가장 큽니다. 이렇게 진행이 되고 부분적으로는 백도 이 중앙 쪽에 뭔가 그러니까 확실하게 정리하는 수단이 없다라면은 집으로 놓고 본다면 이쪽을 잇는 자리가 하나, 크고요. 둘, 또 여기를 잇고 다섯, 여섯, 그 다음에 뭐 중앙 쪽을 정리하는 아홉, 흐름이 되겠네요. 오정화 선수가 변화를 만들어 갑니다. 혹시 그냥 받아 주어서는 좀 쉽지 않다고 본 것 같고요. 중앙에서 변화를 모색해보는 오정화 선수입니다. 네, 지금 마지막. 오병호 선수는 중앙 쪽을 뭐 더 이상 받질 않고 그냥 귀 쪽을 들어가는 게 큽니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뛰어드네요. 네, 이쪽은 흙이 있는다고 하더라도 찌르게 되면은 뭐 연결을 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고요. 반대쪽으로 있는 것은 끊어서 또 한 점을 잡을 수가 있기 때문에 오정화 선수는 뭐 이 정도 선수 교환할 수는 있지만 지금 뭐 이렇게 교환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쪽 부분의 백돌이 문제가 생기진 않거든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제 그래프는 완전히 좀 하얗게 뒤덮였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가장 좀 안전하게 정리하는 방법을 생각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오병호 선수 뭐 큰 차이는 아니지만 이쪽에 단수 친 것은 반대쪽으로 치는 게 좀 더 좋기는 했어요. 그러니까 이쪽을 치면은 이을 수는 없기 때문에 여기를 흙은 이렇게 단수 치는 게 정수인데요. 그래도 이쪽으로 끊는 게 뭐 약간 나아 보이긴 하죠. 오병우 선수도 계속해서 판 전체를 좀 둘러보는 모습이고요. 마지막 하나, 결과적으로는 이 우상기 흑돌 그리고 하변의 백돌이 바꿔치기가 된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 좌기는 흑은 피해는 좀 있기는 했지만 삶에는 지장은 없었어요. 네, 그렇죠. 네, 그렇지만 뭐 일단 바꿔치기 자체도 백이 약간 이득을 본 느낌인데 이 좌 쪽까지 백이 더 이득을 봤기 때문에 오병호 선수가 지금 뭐 거의 반면 승부 정도로 앞서 있고요. 정말 안전하게 둡니다. 여기는 둔다면 그래도 한 칸을 뛰는 게 어차피 여기를 찌르고 끊게 되면은 백은 뭐 버티는 것보다는 아마 뒤로 물러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물러날 생각이었더라면은 단수보다는 그래도 좀 더 집으로 이득을 볼 수가 있었는데 정말 안전하게 두네요. 명호 선수는 이미 승리에 대한 이 형세에 대한 이미 좀 확신이 있는 것 같고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오정호 선수 입장에서는 좀 일곱, 어떻게든 여덟. 좀 시비거리를 찾아보고 싶은데 그런 곳이 좀 마땅치가 않을까요? 네, 지금 이쪽을 붙여가면서 백이 반발을 한다면은 늘고요. 늘지도 않겠네요. 그냥 단수를 치고 늘어서
이쪽에 대한 사활을 생각을 한다면 백이 받아야 되는데 이쪽을 찌르고 끼운다면은 이 4점을 잡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끊어 잡는 것은 끊고 나서 단수를 치면은 이을 때 이쪽을 끊는 수가 성립이 되기 때문에 마지막 하나, 둘, 아 이게 셋, 또 아니네요. 그러니까 넷, 먹여치 다섯, 이 먹여치는 자리가 또 일곱, 여덟, 아, 그렇게 잡으러 가나요? 네, 선수죠. 그렇다면은 흙이 단수 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치받으면 됩니다. 치받게 되면은 여길 두고 붙일 수는 있지만 네, 이렇게 패가 된다면은 다시 한번 승부를 걸어볼 수가 있겠죠. 일단 어찌됐든 오병우 선수가 굉장히 안전하게 두어가면서 집 차이는 조금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마지막 호정아 선수도 둘, 셋, 추격의 발판을 좀 마련해 보려고 이곳저곳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역시 끊어서 물어볼 것 같아요. 네, 지금은 여기를 그냥 끼우는 것은 사실 잡는 게 성립이 돼요. 아까처럼 단수 치고 끊는 것은 끊고 나서 먹여치는 수가 되고요. 네. 이것은 흙이 살 수가 없죠. 마지막 네, 그렇죠. 하나, 네. 둘, 셋, 넷, 다섯, 그렇지만 뭐 백의 입장에서는 여기를 끼운다면은 일곱, 한 점을 아홉, 잡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백도 이제 한 번, 두 번 물러서다 보면 형세가 빠르게 좁혀질 수 있습니다. 네, 지금 큰 자리는 뭐 여기를 끊어가는 것도 크고요. 네. 마지막 하나, 그 자리 두터워 둘, 보이네요. 셋, 네, 이쪽을 때려내는 네. 것도 굉장히 다섯, 두텁죠. 여섯, 일곱, 흙집이 두 집이 여덟, 줄어들면서 백집이 두 집이 늘고 흙이 이었을 때와 비교했을 때 이쪽 부분에 좀 드는 자리가 있기 때문에 네, 이 자리도 뭐 두텁고요. 뭐 당연히 집으로만 놓고 본다면 이 자리가 큽니다. 우선 이 밭전자 한번 갈라봅니다. 아, 이제 끊었어요. 백은 그러니까 반대쪽으로 받는 것도 문제가 생기지는 않는데 그래도 이쪽을 잡고 나서 밀어 마지막 올린다면은 뭐 하나, 한 번 더 나가고요. 셋, 늘면은 넷, 다섯, 이쪽을 때려내서 여섯, 일곱, 여덟, 이렇게 받는 것이 깔끔하죠. 네. 자, 역시 뒤쪽에서 단수 쳐서 받아줬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어느 순간 정말 오병우 선수는 안전하게 두네요. 지금 여기까지 나가는 게 성립이 되고요. 끊고 나서 이쪽을 끊는 것은 흑돌이 먼저 잡히니까 여기 나갔을 때 흑도 이 두 점을 잡고 싶다라면은 지금 타이밍에 단수를 치면 이 두 점은 잡을 수 있거든요. 네. 이렇게 되면은 백도 한 점을 때려내고 흑이 두 점을 잡을 때 먼저 다른 선수 끝내기를 하겠죠. 일곱, 여덟, 나가지 않았습니다.
네, 뭐 그마저도 교환을 생략을 하네요. 아, 이 자리 크죠? 네, 크기도 하고 또 두텁고요. 네. 뒷맛도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병호 선수 상당히 안전하게 이제 뒷마무리를 해 나가고 있고요. 변화 없이 이제 마무리가 된다면 백의 승리가 유력한 상황입니다. 이병호 선수가 우상기 쪽 사활을 정확하게 보고 있었다는 것이 좀 오늘 승리를 거두게 된다면 원동력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하나, 네, 그렇죠. 그 셋, 사활을 못 보고 있었더라면 뭐 집으로만 놓고 봤을 때는 오정화 선수도 충분히 할 만했었거든요. 네, 그렇지만 오병호 선수가 시간 연장책을 사용을 하면서 정확하게 사활을 찔러 들어갔고 오정화 선수가 그 부분을 못 보고 있었기 때문에 일단 당하는 순간 약간 당황을 한 것 같아요. 당황도 했고 결과적으로 오병호 선수가 정확하게 응수를 하면서 지금은 승기를 잡았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자, 끝내기가 진행이 될수록 이제 변화의 여지도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번 2021년 두 선수의 성적을 좀 살펴보면 오정화 선수는 퓨처스 리그 이 5판이 마지막 전부입니다. 하나, 1승 둘, 4패를 기록했고요. 넷, 오병호 선수는 다섯, 현재 2승 여섯, 9패를 기록 중에 일곱, 있습니다. 여덟. 역시 흐름이 좋지는 않아요. 네, 오병우 선수가 네, 성장하는 기사이기 때문에 뭐 성적이 좋지 않은 것은 뭐 크게 문제가 되진 않은데 그래도 좀 하루빨리 좀 궤도권에 오를 필요가 있거든요. 네. 뭐 이미 그러니까 어린 기사들이 치고 나가고 있는 만큼 오병우 선수도 슬슬 마음이 급해질 수도 있어요. 오병호 선수는 2003년생이고요. 2017년 마지막 하나, 제8회 영재 둘, 입단 대회를 통해서 프로에 입문했습니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아무래도 이 영재 입단 대회를 통해서 이 프로가 된 선수들을 보면 확실히 초반에는 성적이 좋지가 않아요. 네, 일단 뭐 어린 나이 기사들과 대국을 하면서 입단을 했기 때문에 그래도 아무래도 좀 나이 차이가 있는 만큼 좀 형 누나들에게 많이 패배를 하거든요. 네. 하지만 어린 나이에 입단을 할수록 좀 성장하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처음엔 좋지 않지만 나중에 뭐 신진서 선수나 신민준 선수처럼 하나, 그러니까 성적을 둘, 내기 시작을 할 때는 그 폭발력이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성장세가 무섭죠. 오병호 선수도 성장을 하고 있지만 조금 더 이 성장세를 가파르게 가져갈 수 있다면 아무래도 더 좋겠죠. 네, 사실 그런 부분이 이제 영재 입단 대회에 큰 의미가 되겠죠. 아무래도 기사들이 좀 나이가 있는 상황에서 입단을 했을 때는 선수들이 성장하는 속도가 좀 더디기 때문에 어린 나이에 입단하는 기사들이 전체적으로 통계를 봤을 때 성적을 내기 시작하면은 무섭거든요. 네. 마지막 하나, 둘. 오병호 선수 후반부 이 마무리가 상당히 안정적이라는 느낌이 드네요. 네, 지금 우세를 잡고 나서는 정말 안전하게 정리를 잘 하고 있어요.
지금 방금 오병호 선수가 뭐 살짝 제스처가 있긴 했지만 네. 뭐 그것은 형세가 나빠서 하는 게 아니라 이 부분적인 마지막 정리가 하나, 자신이 둘, 생각했던 셋, 것과 넷, 비교를 했을 때 다섯, 좀 손해를 본 여섯, 느낌이 들기 일곱, 때문에 여덟. 그런 의미가 좀 더 큰 것 같고요. 여긴 두 점을 잡는 것보다는 지금처럼 늘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거기까지는 선수죠. 네, 이쪽을 때려내면 큰일 납니다. 이거는 단수를 치면은 이거 바로 역전이 될 수도 있어요. 그쵸. 중앙 잡히는 수가 있기 때문에 백도 가일수가 필요했던 자리였습니다. 순간 뭔가 여기를 단수를 치길래 설마 여기를 두려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었는데 그냥 선수 교환이기 때문에 한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지금은 뭐 오정화 선수도 다섯, 이쪽에 때려내는 여섯. 교환을 하나 하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선수 교환을 하고 이제는 이쪽을 잇는 게 가장 큽니다. 이쪽을 잇게 되면은 뭐 백도 이쪽을 하나 교환을 하고 그 다음에 뭐 한 칸 뛰는 정도로 마무리를 할 것 같네요. 네, 그대로 진행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네, 뭐 지금 둔 것도 비슷합니다. 오병우 선수, 자, 오늘까지 속기대국의 세 번째 출전입니다. 아직까지는 승점을 거두지 못했었는데 만약 오늘 승리를 거두게 된다면 속기바둑에서의 첫 승리가 되겠습니다. 마지막 하나, 오병호 선수가 셋, 속기가 좀 더 잘 어울린다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일곱, 뭐 하지만 워낙 좀 여덟, 쟁쟁한 선수들이 많기 아홉. 때문에 뭐 아직까지는 승점이 없었고요. 만약에 승리를 가져가서 이제 자신감이 좀 붙으면은 뭐 앞으로의 속기 출전을 좀 더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여기서는 그냥 이쪽을 받는 게 정수로 보이네요. 여기를 치받았다가는 이거 좀 문제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두고 돌파를 하면은 사활이 전체가 걸릴 수도 있을까요? 네, 뭐 이런 데 하나 먹여치는 교환이 된다면은 한 점을 잡더라도 여기 단수 치고 이어버리면 근데 또 여기가 또 묘하게 안전장치가 있네요. 네. 그렇다면 여기를 잡을 때 이쪽으로 치는 게 흙도 있습니다. 마지막 오병우 선수 하나, 둘, 안전하게 셋. 진행합니다. 넷, 다섯, 여섯. 오정환 선수가 시계를 멈춰 세우네요. 오늘 시종 팽팽한 또 전투 바둑으로 흘러왔습니다. 그만큼 사실 어려운 장면도 많았던 것 같고요. 오정환 선수가 가장 먼저 짚어보는 자리는 역시 사활에 대한 부분입니다. 네, 역시 가장 먼저 손이 왔던 게 이 찝는 자리였던 것 같아요. 네. 이 사활 부분에 있어서 좀 착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후 좀 끊어서 진행을 했다면 어땠을까 하는 감상을 두 선수가 주고받고 있네요. 삼국
있습니다. 컴투스 타이잼이 반격에 성공을 할 수 있을까요? 저희는 잠시 후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2020-21) KB국민은행 피처스 바둑리그 11라운드 4경기입니다. 포스코케미칼이 선취점을 가져갔고요. 자, 이제 후반전에서는 컴투스 타이즌의 반격이 이어질지 기대해 봐야겠습니다. 이제 2국에서는 김선천 선수와 김진희 선수의 대결 벌어지고 있고요. 자, 1국 오유진 선수와 이호범 선수의 대국 저희가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선수가 이번 시즌 흐름이 좋지가 않습니다. 특히 이호범 선수는 2승 8패. 이 개인 순위 최하위에 머물러 있더라고요. 네, 이호범 선수는 뭐 KB리그 복귀를 하면서 지금 호된 신고식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군대를 다녀오면서 다시 복귀를 했는데 정말 예전에 바둑리거로 활동할 때 성적을 좀 생각을 했다가는 지금 뭐 굉장히 호된 신고식을 치르고 있어요. 그만큼 이 후배들이 많은 성장을 한 것 같고요. 네, 많이 바뀌었죠. AI도 등장을 했고, 네. 네, 그것을 활용하면서 선수들이 공부를 하면서 그러니까 후배들이 너무 빨리 성장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호범 선수가 고생을 하고 있죠. 지금 이 바둑은 오유진 선수가 초반에 굉장히 페이스가 좋았습니다. 하지만 중반에 뭐 이쪽 부근에서 약간 좀 느슨한 수들이 나오면서 지금은 이호범 선수가 거의 다 추격에 성공을 했어요. 그래프는 상당히 팽팽합니다. 네, 그래프는 팽팽하지만 지금 바둑 자체가 흑보다는 백이 좀 더 두기가 어렵거든요. 일단 돌들이 양분이 되면서 이 하변 쪽에 백돌이 사활이 좀 문제가 생겼고, 그러니까 이쪽에 백돌이 잡히진 않겠지만 일단 좀 가일수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그쪽 부분을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될지 이게 초입기 상황에서는 쉽지가 않거든요. 백 출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두 선수 모두 초읽기에 돌입을 한 상황입니다. 자, 상대 전적에서는 이호범 선수가 2대 0으로 앞서 있고요. 전반기 대결에서도 이호범 선수가 승리를 가져간 바 있습니다. 네, 지금 AI의 판단은 여기를 붙이고 네, 이렇게 교환을 하고요. 네, 이러고 이렇게 늘어서 살아둬야 된다는 얘기인데 지금 이쪽의 교환은 사실 흙이 끊어 잡는다면은 이 부분적으로는 엄청난 악수가 되기 때문에 글쎄요, 이 교환을 백이 할 것 같지는 않은데요. 8 네, 역시 교환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일단 지금의 선택 흑도 나가는 게 보이는데도 젖혔거든요. 한 점을 좀 키워두겠다는 의미인가요? 네, 이쪽을 교환을 한 다음에 백은 이런 식으로 둬서 살겠다. 뭐 이렇게나 아니면 이쪽을 이어서 버티겠다라는 뜻으로 보이는데 일단 이 백돌에 대한 사활이 확실하다면은 일단 집으로는 가장 버티는 수이긴 해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호범 선수는 한 점을 바로 살려가지는 않았습니다. 지금의 교환이 부분적으로는 기분 좋은 끝내기긴 한데 이게 흙이 이쪽을 젖히고 호구를 친다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악수가 될 수가 있거든요.
이 교환이 없다면은 치중을 가고 이쪽을 들어갔을 때 맞고 늘게 되면 이건 굉장히 기분이 나쁘죠. 아, 좀 뒷맛이 나빴을 수 있겠네요. 네, 거의 뭐 이건 뒷맛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백돌이 잡힌 것 같습니다. 아, 수가 나는 정도군요. 네, 그렇지만 지금 이쪽에 교환이 됐을 때는 여기를 젖히고 호구 치는 자리까지는 선수 교환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곳의 교환은 뭐 흑의 입장에서는 거의 언제든지 된다라고 본다면은 좀 아낄 필요는 있었는데요. 네. 아, 지나는 길의 교환이었을까요? 하지만 교환이 놓이면서 그래프는 좀 변화가 있었습니다. 정말 하변 쪽을 젖히고 호구 치는 자리가 선수로 듣는다라고 생각을 했더라면은 백이 꽤 위험했을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죠. 이쪽 백돌이 지금 이 입구자가 선수가 아니다라는 얘긴데 셋, 넷, 그렇다면은 지금 이 여섯, 백돌 일곱, 여덟, 괜찮았나요? 하지만 흑이 입구적 교환을 하면서 이제 백에게도 조금 여유가 생겼습니다. 여전히 형태 자체는 되게 괴롭긴 합니다. 보시면은 여기를 백이 막아야 되는데 호구를 치면 여기를 또 안 둘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쪽 부분을 받지 않는다면 흑이 끊는 것이 아니라 뭐 단순히 이쪽을 치중을 가고 젖혀 있기만 하더라도 이 백돌 전체에 대한 사활이 걸리기 때문에 백은 받아야 돼요. 그럼 받았을 때 하나, 이쪽을 들여다보고 한 칸을 뛴다면 뒤쪽에 백돌이 잡히진 않겠지만 뭐 이런 식으로 비계 형태가 되는 것은 뭐 선수로 백집에 한 10집이 없어지기 때문에 이거는 뭐 집의 균형이 무너질 수가 있는데요. 그렇다면 백이 여전히 좀 기분이 나쁜 흐름일 수 있겠습니다. 귀는 여전히 좀 신경이 쓰이는 자리군요. 네, 여전히 귀 쪽이 기분이 나쁘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백이 막은 수로는 애초에 뒤쪽으로 받는 게 정수였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막고 나서 받을 바에야 이 호구 치는 교환과 막는 교환이 됐을 때는 당연히 이 하변 쪽에 있어서는 백이 악수가 되기 때문에 지금 오유진 선수가 여기를 당한다면은 하나, 둘, 셋, 곤란해 보이는데요. 넷, 이게 다섯, 이렇게 뒀을 때 일곱, 여덟, 지금 아홉. 이수도 있는 것 같아요. 막으며 한 집을 냈을 때 이게 흑이 수가 빠르거든요. 이거 유가무가네요. 그렇다면 백이 지금 꽤 곤란한 상황일 수도 있는 건가요? 네, 지금 치중을 가게 되면 오유진 선수가 아까 오정화 선수가 이 사활에 있어서 좀 당황을 했는데 오유진 선수가 충분히 당황을 할 만한 상황이 됐어요. 마지막 하나, 이호범 선수가 확실히 주도권을 네, 가지고 지금 판을 다섯, 운영하는 여섯,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일곱, 여덟, 아홉. 네. 네. 역시 그 자리 찔러 갑니다. 이 자리 물어올 때 백이 좀 괴롭습니다. 네, 지금 오유진 선수도 손이 빨리 나온다는 것은 귀 쪽에 대한 사활이 이게 설마 한 칸을 뛰었을 때 백돌이 잡히진 않겠지 이런 느낌인데 실제로 본다면은 그렇지가 않거든요.
지금 한 칸을 띄었을 때 귀 쪽이 깔끔하게 잡히진 않겠지만 끼우게 되면 치받아서 늘면은 한 점을 잡게 되면은 이거는 붙이고 있더라도 입구자 자리에 돌이 온다면은 이건 패가 납니다. 네. 그럼 백의 입장에서 마지막 하나, 패도 나지 않고 둘, 처리하기는 셋, 지금 쉽지가 않은 건가요? 다섯, 네, 백은 일단 패를 만든 다음에 여덟, 뭐 하변 쪽은 최대한 견뎌야 될 것 같아요. 네, 물어봅니다. 백은 이 부분에 있어서 수익기가 미리 되어 있지 않다면 좀 꽤나 당황스러울 수 있겠어요. 네, 그렇죠. 지금 백은 이 우화 쪽에 대한 수익기는 아마 크게 신경을 썼을 것 같지는 않은 게, 그러니까 여기 뭐 단수 치는 것도 선수고 뭐 어떻게든 되겠지 이런 느낌이거든요. 네. 네, 지금도 백은 마지막 냉정하게 이쪽을 하나, 끼워야 돼요. 둘, 뭐 이런 데를 붙였을 때는, 넷, 이었을 때 이거는 백이 안 됩니다.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아, 먼저 단수를 쳐서 물어보네요. 흑은 단순히 연결을 해도 괜찮을까요? 아니면 여기서 패를 진행을 해야 할까요? 글쎄요. 지금 흑은 그냥 있는 게 정수로 보이고요. 패를 한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뭐 뚜렷이 보이는 패감이 없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있는 게 정수죠.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연결했습니다. 아, 근데 이게 패가 난다면은 이 단패거든요. 이렇게 되고 붙이고 이었을 때 이쪽에 찝게 되면은 먹여치고 흙이 있는 순간 뒤쪽에서 메우게 되면 유가무가가 되기 때문에 지금 귀 쪽은 단패예요. 근데 이게 단패라고 본다면은 이 하변 쪽의 패감이 뭐 만약에 이렇게 젖혀 이었을 때 손을 빼지 못한다라고 한다면은 마지막 이거는 하나, 백이 굉장히 위험합니다.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아, 여덟, 귀에 응수부터가 쉽지가 않은 상황이고요. 과연 어떻게 처리를 해 나갈까요? 자, 역시 끼워갔습니다. 패가 만들어진다면 흑은 이를 통해서 또 하변의 백도를 공격을 해볼 테고요. 그래도 우이진 선수가 이쪽을 끼워간 선택은 그러니까 부분적으로는 최선의 선택을 했어요. 네, 정확했습니다. 요범 선수는 더는 진행하지 않고 이제 하변의 백도를 추궁해 가고 있습니다. 지금 빈삼각 자리는 여기를 젖힌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이 교환은 굳이 할 필요는 없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백이 있는다면은 이쪽을 젖히겠다라는 생각은 아닌 것 같고요. 지금 이수의 의미를 찾자면은 그냥 젖힌다면 혹시 하나 맞고 나서 이쪽을 찔렀을 때 돌파를 하면은 이렇게 찝고 끊는 자세가 나오기 때문에 굳이 이쪽에 교환을 했다라는 것의 의미를 찾자면은
지금 이것이 될 수는 있어요. 네, 그렇지만 부분적으로는 이쪽의 교환 자체는 7, 흙도 자충이 차기 때문에 좀 악수긴 합니다. 지금은 젖히는 것보다는 오히려 느는 것이 더 좋고요. 여기를 젖힌다면 백도 이쪽을 찝어서 활용할 수 있는 타이밍이 또 나올 수도 있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이쪽을 하나 붙이면은 돌파를 하면은 찝어서 받아야 되는데 끊게 되면은 여기를 막는 것은 찔러서 이거는 흙도 모양이 무너집니다. 있고 나서 오히려 백이 이런 식으로 씌워서 흙도를 압박을 할 수도 있고요. 네. 정말 괜한 자충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요범 선수가 마지막 하나, 둘, 조금 셋, 다른 방향으로 백을 추궁을 해가고 있습니다. 7, 8, 9. 오늘 저희가 먼저 전해드렸던 이 삼국도 상당한 전투 바둑이었고요. 이 바둑도 지금 못지않게 치열한 바둑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게다가 저희가 지금 화면을 통해서 지금 보고 있는데 이 국도 지금 흐름이 심상치가 않아 보이고요. 네, 지금 이 곡은 마지막 저희는 보고 있지만 하나, 김진희 선수가 둘, 셋, 백돌 전체를 잡은 것 같은데요. 지금 돌을 7. 걷었습니다. 네, 자, 이 국의 결과가 지금 나온 것 같습니다. 자, 과연 김진희 선수와 김상천 선수의 바둑 어떻게 마무리됐을까요? 함께 확인해 보시죠. 지금 중앙의 백돌 전체가 조금 문제가 있었던 것 같네요. 네, 보시면은 이쪽에 백돌이 다 잡혔기 때문에 김상천 선수가 더 이상 진행을 하지 못하고 돌을 걷었습니다. 근데 이 바둑은 초반의 흐름 자체가 김진희 선수가 괜찮았고요. 상대를 계속해서 몰아붙이면서 결국에는 대마를 잡으면서 승리를 가져갑니다. 위로 붙여놔. 약간 백으로 제끼면. 오늘 꽤나 이르게 이 국 장고대국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김진희 선수가 화끈한 한판승을 거둔 것 같고요. 먼저 손놓고 붙이는 게 중앙에 이 백돌의 덩치가 좀 상당하네요. 제끼거든요. 네, 보통 저렇게 돌들이 뭉친다면은 아무래도 행마 자체가 좀 꼬였을 가능성이 높고 보시면은 뭐 대마가 깔끔하게 제압이 됐기 때문에 김진희 선수가 부분적인 전투에서 좀 승리를 가져갔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김상천 선수와 김진희 선수 나란히 9라운드와 10라운드 좀 승리를 거두면서 연승의 흐름에 있던 두 선수의 만남이었는데요. 모르면 붙일 수가 없으니까. 게다가 나란히 이번 시즌 6승 4패를 기록 중에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된다면 김진희 선수가 오늘까지 승리를 거두면서 연승의 흐름을 이어나갈 수가 있겠습니다. 네, 흑불계승 김진희 선수가 화끈한 한판승을 거뒀습니다. 김진희 선수가 저번에도 대마를 잡았는데 오늘도 대마를 잡으면서 승리를 가져가네요. 역시 이 선수는 한번 기세를 타면 이 흐름이 상당하거든요. 네, 상대를 몰아붙이는 것이 이 선수의 장기이기 때문에 지금은 기세를 완전히 탔습니다. 오늘 두 선수가 만난 만큼 저희가 빠른 승부를 좀 예상을 했었는데 예상대로 결과가 꽤 빠르게 나왔습니다. 김진희 선수 9라운드부터 오늘 11라운드까지 3연승을 기록하겠습니다. 선취점은 포스코 케미칼이 가져갔는데요. 포스트 타이젠이 바로 따라붙습니다. 스코어 1대1. 자, 이제 동점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오늘 승부 1국에서 결정이 되겠는데요. 저희는 잠시 후 돌아와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